나날이 따뜻해지고 있는 요즘 환한 햇살만큼이나 내 피부결이 맑아지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 있으셨나요? 조금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피부를 만드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지 피부 주치 김홍석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습피부과 김홍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4월 4일이죠? 네. 4가 2개면 좀 우울한 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날은 아니고요. 네. 4월 4일은 비타민C 데이입니다. 비타민C가 데이가 있어요? 네, 매년 4월 4일은 비타민C 데이로 피부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비타민C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진 기념일인데요. 이게 비타민C가 얼마나 중요하면 날을 지정해서 그걸 기념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되게 놀랍네요. 저 처음 알았어요, 오늘. 네. 네. 요즘 봄이 되니까 나들이 가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봄 햇빛이 의외로 정말 따갑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봄 햇빛이 의외로 좀 피부에 자극적인 요소가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외부 활동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피부에 대한 좀 더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피부 자극은 대표적인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피부가 노화가 진행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좀 더 피부가 젊고 더 좋아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이미 노화가 진행된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경우잖아요. 주름이 생기면 주름을 해결하기 위한 보툴리눔 톡신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륨이 좀 꺼지면 필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피부에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스킨 부스터 같은 기술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노화에 대한 징후를 어떻게 보면 완화하기 위한 후처치죠. 요즘은 이런 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미리 준비하자, 미리 천천히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덜 진행되게끔 아니면 천천히 진행되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 노화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원인을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피부 노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피부 노화는 나이가 그냥 우리가 먹잖아요. 유전적으로 그냥 나이가 먹는, 바로 이거 내인성 노화라고 하거든요. 그 이외에 외부적인 요인이 생기는 것들이 외인성 노화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이를 먹는 것과 상관없이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단 내 노화를 또 촉진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환경적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이죠.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우리가 술, 담배 늘 좀 자주 하시는 분들,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비만, 환경 오염,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 외인성 노화의 문제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화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인성 노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잡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실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팁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외인성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자외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시켜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잘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500원 동전만큼 사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아무래도 좀 피부에 좀 백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지워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사실 저희가 권장은 해드리지만 그렇게 실생활에 사용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일반 용량을 쓰시고 저는 보통 2번 정도 바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권장량만큼은 아니더라도 권장량의 한 반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라서 좀 더 효과가 있게 되고, 되게 좀 시간이 긴 경우, 이런 경우는 2~3시간만 더 빨라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치 있죠. SPF 30, 40, 30, 50 이런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 수치는 자외선 B에 대한 수치고요. 이 자외선 B에 대한 수치는 사실 좀 강한 자외선이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외선, 요즘에 A가 되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거는 볼 때 PA라고 하는 지수가 있어요. 플러스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 SPF는 30 이상, 그리고 50을 좀 더 쓰는 것도 저는 많이 권해드리고 하고요. PA는 3에서 4짜리를 쓰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피부 보습인데요. 피부가 되게 얇아 보이시고 피부가 좋은 분일수록 사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런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가 건성 피부, 이
있으신 분들이 좋고요. 이런 분들이 조금만 관리를 잘 못하게 되거나 하면 잔주름이 생긴다거나 노화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당연히 물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물 많이 먹으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참 안 마시게 돼요. 이게 생각보다. 보통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2리터 이상 우리가 수분을 좀 섭취를 해주시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커피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은 그렇죠. 차라도 좀 타가지고 마셔야 네. 마실 수 있으니까요. 사실 차나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는 커피라든지 차는 빼고 순수하게 2리터 이상 섭취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또 주변에 있는 가습, 공기의 습도가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가습기 잘 사용을 해줘서 환경을 좀 이렇게 좀 충분히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안티에이징. 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비타민 C. 이 비타민 C가 단순히 건강에 좋으니까 먹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인성 노화.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 산화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그런 기능들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노화를 늦춰주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콜라겐이 만들어진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뭐 콜라겐 드시는 분들도 비타민 C를 함께 드셔주셔야 훨씬 더 콜라겐 합성이 잘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셔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가 주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요. 비타민 C 제제를 최소 3개월 동안 매일 사용하면 얼굴, 목, 잔주름과 거친 주름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피부의 전반적인 질감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다 보니까요. 저도 선크림, 보습제 잘 바르고 물도 충분히 마시는데 비타민 C를 평소에 잘 챙겨 먹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촬영하실 때만 안 드신다고. 그러니까요. 이 비타민 C 조금 더 편하게 피부 노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 화장품 바르는 네, 거. 그렇죠. 화장품 사용하시는 거죠. 자, 화장품은 사실 매일 쓰시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쓰죠. 네. 거기에 비타민 C만 톡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그냥 평소에도 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스킨 로션은 매일 바르니까 이왕이면 비타민 C가 포함된 제품으로 매일 마주하는 산화 스트레스 관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주목을 해주세요. 바르는 비타민 C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비타민 C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을 결합하는 건데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모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에 전자를 하나 줘서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자신을 스스로 산화하는데 이때 비타민 C가 바로 비타민 E의 전자를 주어서 다시 비타민 E가 환원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두 성분은 서로 효과를 높여주는 시너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페룰산과 코엔자임 같은 성분들이 비타민 C와 이 안정성을 좀 더 높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비타민 C, E, 페룰산의 조합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비타민 C, E, 페룰산 이 세 가지 성분의 조합을 했을 때 항산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논문은 이미 지금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논문 중에 좀 결과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데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비타민 C, 이 페룰산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에다가 자외선을 똑같이 딱 조사를 했을 때 이 같이 바른 부분에서 훨씬 더 그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생활에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아까 권장량만큼 사용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외선을 차단제를 바른다 하더라도 이미 피부에 자극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막아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C, E, 페룰산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쓰게 되면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이 항산화제가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항산화제 조합을 먼저 사용을 쓰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신다면 훨씬 더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자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꿀팁인데요. 네. 이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비타민C 화장품에 대한 궁금증들이 마구마구 생기거든요. 네. 일단은 그럼 먹는 비타민과 바르는 비타민 간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먹는 비타민C는 일단 입으로 들어가서 장으로 흡수가 된 다음에 우리 몸에 전신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 몸의 전반적인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이거 바르는 거는요, 직접 우리가 내가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얼굴, 목, 이렇게 피부가 자외선에 직접 노출된 부분에 직접 발랐을 때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는 항산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혹시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비타민C 제품을 아직 안 익숙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비타민C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흡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용기부터 좀 보시라고 하거든요. 용기는 보통 펌프라든지 튜브처럼 외부 공기를 좀 더 완벽하게 좀 차단할 수 있는 제품들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취약하다 보니까 직사광선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두운 색깔, 갈색병 아니면 좀 불투과가 되는 이런 병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좀 더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아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두고 쓰시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봉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 시간에 또 노출되면서 산화가 스스로 되기 때문에 3개월, 4개월 이내는 빠르게 사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처음에는 좀 적응이 좀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할 때 천천히 증량해 나가시는 방법을 쓰면서 내 피부에 맞는지 자극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타민C 화장품 기왕 쓰는 건데 잘 흡수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의양 발랐는데 또 효과가 또 있어야죠. 자, 사실 오늘 제가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꿀팁 또 하나 방출할 건데요. 비타민C 화장품을 바를 때는 우리가 흔히 손끝에 발라서 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주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좀 바를 때 조금 충분한 시간을 좀 두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pH가 3.5일 때 흡수가 제일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다들 성격이 급해가지고 로션 크림 바로 바르죠. 그쵸. 세럼 바르고 바로 바르죠. 바로 바르죠. 그러면 로션 크림 바로 바르면 pH가 올라가겠네요. 올라가죠. 자, 올라가기 때문에 비타민C를 그 로션 크림을 바르는 그 순간부터 pH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흡수가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실 때 손가락으로 뚝뚝 두드려주면서 발라주시다 보면 얼굴 전체를 골고루 흡수시키는 좀 천천히 바르면 30초, 1분 걸리죠. 그리고 좀 더 내가 흡수를 더 하고 싶다, 2번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1분 이상 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내가 좀 빨리 발랐다 하면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셔서 바르고 기다리고요. 좀 기다리세요. 타이머 두고 좋으니까 기다리셔서 가만히 있으면 1분 이상 두시면 피부에 좀 흡수가 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로션, 크림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꿀팁입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피부 노화를 위해서는 미리 케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티에이징을 위해서는 선크림을 잘 바르고 피부 보습에 신경 쓰고 비타민C 성분을 잘 챙겨 먹고 발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타민C 사실 우리가 평소에 꾸준하게만 잘 사용을 하시면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천천히 만들 수 있고, 우리 같은 시술이나 다른 거와 달리 평소에 내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꼭 이걸 좀 습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피부 건강을 위해서 피부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C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